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미국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독일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 주식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증시를 보면, 증시만 보면 우리나라만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증시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은 다 고점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나라를 증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만 못 살고 우리나라만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도 대부분 못 살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못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오늘은 독일에 대해서 독일은 왜 지금 경제 위기에 겪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항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독일은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실까요? 독일은 일단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 대국이라고 불렸으며 유럽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 패배를 하여 국토가 횡패하기도 하고 경제 붕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후 화폐 개혁과 소득세 인하 등의 경제 정책과 미국의 유럽을 살리는 프로젝트인 마셜 플랜으로 인하여 서서히 경제가 복구가 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에 들어서는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만큼 놀라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벤츠나 BMW, 포르쉐, 아우디 등을 대표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독일을 제조업 분야로 급부상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밖에도 기계 및 공구, 산업화학 분야에서도 독일은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탄탄한 경제를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정치적인 리더십도 발휘를 하였고 이렇게 유럽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일이 지금은 유럽 국가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유럽의 경기 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제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기도 하고 있고 말이죠. 유럽연합 전체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였던 독일은 요 근래에 들어서면서는 심각한 경제 침체를 맞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경제 침체 현상이 일시적인가에 있어서는 대부분 임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경제 체제와 구조가 문제가 되면서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를 더하여 지금 독일은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집을 갖는다는 것은 그저 꿈만 같은 일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에너지의 가격마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민들은 전기와 난방을 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일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자랑을 하던 제조업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얼마 전 독일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은 공장 3개를 폐쇄한다고 발표도 하였고 이에 폭스바겐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근로자는 해고가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독일이 이것마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서 총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왜 이렇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독일의 제조업을 뽑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왜?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제조업이라는 것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면서 활발해지고 이에 무역도 더 활발해지고 하긴 할 텐데 이것은 이상적인 상황에 불과하며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최근 세계 경제 성장이 빠르게 둔화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세계적으로 둔화가 되어버리니 독일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일단 수입품부터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자 독일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이 잘 안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노동력이 저렴하면 더 저렴한 제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아 일단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품을 찍어내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중국이
독일의 제조업 분야를 씹어 먹어버린 것이죠. 독일이 대표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중국이 다 대체를 하게 되면서 독일 자동차 제조업은 지금 거의 망해서 주가의 경우도 반토막 이상 낭비의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폭탄까지 예고를 하게 되면서 독일의 수출품은 얼마 전부터 한없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독일의 경우 202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무역 흑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으며, 이렇게 독일의 주요 산업이 흔들리게 되자 이것이 연쇄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이러면서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해고까지 하게 되면서 독일의 국민들의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독일에는 안정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독일은 제조업으로 성공을 했던 나라이지만 지금의 세계적인 트렌드는 IT, 인공지능, 과학 이런 쪽일 것입니다. 그렇게 독일은 과거의 영광과 함께 지금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몫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조업 분야에서 곽방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독일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문제 말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시작으로 프랑스는 복지를 전부 이곳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망하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고 있으며, 하여튼 독일은 이런 인구 감소 문제로 2040년까지 수백만 명이 감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독일은 인구 감소, 즉 출생아률이 눈에 띌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에서 독일의 출산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021년만 해도 1.58의 출산율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1.35까지 떨어져 독일에 충격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0.7인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의 베이비붐 시대가 지금 노동시장을 떠나 은퇴를 하고 있으며 출생률이 남자, 여자, 즉 2가 넘어야만 인구가 증가를 하는 것인데 1점대가 되면 인구는 감소하고, 그런데 1점대 초반이라서 인구수는 기하학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도 가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 최고로 심각한 게 우리나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1점대인 독일도 심각한 수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하다 보니 독일은 2016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난민의 수가 유럽 전체 수용 인원의 60% 정도 차지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인구 감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독일의 정부는 난민 수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난민들이 한순간에 다른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독일 이곳저곳에서 난민 때문에 문제가 속출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문제는 바로 이민자들의 소득 문제에 있었는데, 아무리 이민자들이 독일에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독일인들 만큼 능숙하게 일하기는 어려웠고, 독일에 대한 문화도 이해를 해야 했으며 언어 문제도 해결이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비교적 높은 숙련도를 필요하지 않은 저렴한 임금 직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이민자들은 독일인들에 비하여 급여가 절반 이상, 아니 절반의 절반 정도를 받게 된 게 허다했고, 이들의 소득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수준까지 오게 되어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돈을 많이 풀게 되었고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었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많이 올랐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 이민자들은 이 물가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민자가 이민을 왔다고 바로 취업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독일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난민들을 수용을 하게 되어버리면서 전부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복지가 좋으니 독일도 이처럼 난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켜줘야 했고,
그것도 결국 세금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또 난민 때문에 이러한 문제만 생긴 것이 아니라 난민들로 인하여 범죄가 증가를 하면서 독일에서는 이러한 난민들의 이민 정책에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하게 되며 2023년 독일 총리는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이민들을 추방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의 상황은 늦게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독일의 주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독일은 이 난민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도 상승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일의 주택 가격은 10년 전에 비하여 2배, 3배 가까이 뛰어버리면서 독일의 서민층들에게 집을 갖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독일의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독일은 제조업으로 강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제조업으로 먹고 살면서 유럽의 강국으로 남아있기도 하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이 아닌 IT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휘 아래 IT 산업의 발달이 일어났고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 TSMC 등 인공지능 AI 산업이 붐이 불면서 이러한 산업들이 주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 당연 자동차, 엔진 등의 전통 제조업 산업들은 과거에 비하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좋아지지 못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전 지역은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을 하기도 하면서 코로나로 돈을 정말 많이 풀게 되면서 물가도 또 엄청 오르게 되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독일은 제조업으로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물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게 되어버려 독일의 기업들은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에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해고도 하면서 엄청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이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인구 감소 문제로 실행을 하였던 난민을 받는 정책은 난민들의 고용을 신경 쓰지 못하고 난민들이 범죄도 저지르며 난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 독일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복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에 독일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독일의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또 난민들로 인구가 늘고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독일 주택가격도 급등하고 임대료도 급등을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연쇄적으로 연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게 독일이고 말입니다. 이처럼 독일을 지금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